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렸을 때 다들 왜 수두 앓았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수두를 앓고 나서도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특정 신경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내 몸이 약해진다든지 내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세포막을 깨고 나와서 신경섬유를 따라서 이동해서 특정 신경에 가까운 피부에 이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대상포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도 신경근의 지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나타나게 되고 몸의 한쪽으로만 발생합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띠를 두른 것처럼 증상이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고통을 내가 좀 줄여야겠어. 그러면 치료의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발진, 물집 같은 병변이 생긴 지 3일, 그러니까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지 통증의 발생 빈도라든지 통증 후에 어떤 신경통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이다. 그럼 사실 통증밖에 없어서 우리가 재빨리 알아채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 대상포진 통증이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옷자락만 스쳐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근육통이나 몸살처럼 욱신거린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또 통증이 있긴 한데 이게 피부의 문제인지 근육통인지 난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주로 가슴과 등 쪽입니다. 그러니까 등에서 시작해서 옆구리, 가슴, 복부로 퍼지는데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는 이마나 앞머리 혹은 이 뺨에도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목, 허리, 다리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근육통이라든지 몸살처럼 좀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다가 며칠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띠 모양의 가늘고 줄을 이룬 모양의 그런 발진이 발생하죠. 이 발진 생긴 자리에 보면은 파달 크기 정도의 물집이 잡히고 또 고름 차다가 나중에는 딱딱한 왜 검은색 딱지 생기면서 통증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나고 목이 빳빳해지는 그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두통이라든지 구역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 대상포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 감기 몸살 걸렸나 봐 하고 이게 감기약 드시다가 몸을 봤더니 물집이 생기고 나서야 이거 대상포진인가 보다 라고 자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 통증이 주로 가슴 부위에 나타났다. 그러면 심장 문제라든지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하기가 쉽고, 또 관절 부위에 생기게 되면 관절통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인데도 나는 발진이 안 생기더라. 맞아요. 발진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가처치를 하다가 오히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몸 한쪽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고 딱 봤더니 발진, 그리고 피부의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얼마나 일찍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 물집이 잡힌 자리에 딱지 생기면서 통증도 줄어들지만 어떤 분들은 딱지 다 떨어지고 피부 표면이 보니까 깨끗해졌는데도 나는 계속 아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대상포진 발진이 치료가 된 후에 한 달에서 한 6달 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신경 주변에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대상포진의 가장 흔하면서도 힘든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죠. 한 번 손상된 신경은 사실 회복이 쉽진 않습니다. 이 신경통이 통증을 방치하잖아요. 그럼 신경 손상으로 이어져서 통증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드문 경우에는 이 평생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이 얼굴로 오게 되면 시력 손상이라든지 안면마비, 청력 손상을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 바이러스가 뇌로 가잖아요. 최근에는 대상포진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이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 이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는 전신으로 퍼져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자리에 이 옷이나 머리카락만 스쳐도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면역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요즘은 스트레스라든지 컨디션 저하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의 통계 결과를 보면 대상포진 환자는 5, 60대가 주로 많지만 20대에서 40대 이 젊은 층에서도 꽤 많이 발생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젊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대상포진은 감기처럼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해밀레님들 유튜브에서 H면역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면역력 높이는 최고의 영양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꿀팁, 면역력 밥, 면역력에 좋은 마늘조림 만들기, 면역력 망치는 생활습관 4가지. 이 면역력에 대해서만 해도 거의 한 10가지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면역으로 검색하셔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빠른 회복법, 그리고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 50세 이상의 성인이다.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대상포진 발병률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상포진은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가진단법 알려드렸습니다. 합병증인 대상포진 이후에 신경통 안 나타나도록 치료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도둑처럼 찾아든 대상포진으로부터 내 몸 지킬 수 있도록 면역력 관리 잘 하시자고요. 옳게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해밀레 정신입니다. 우리 해밀레님들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 알았어요. 해밀레 할 거예요. 댓글도 달아주세요.